많이 보고 싶으신 분 있었죠?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명호 도당위원장님 사모님도 오실 텐데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사모님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지난 태풍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북 예천 수재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얼마 안 돼서 카눈 태풍이 올라오면서 강원도 지역에 예보로서는 600mm가 강원도에 내렸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좀 그래도 적게 비가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명호 위원장님 말씀이 동해 쪽은 지금 이제 태풍 지나가고 지금이 성수기입니다. 동해 그쪽 그 해변가 있잖아요. 우리 동지들이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동네 동지들도 저를 참석을 좀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화당 이제 그 당 간부 교육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당원교육이 12번째 강도를 합니다. 이제 제주도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6월, 제가 생각에 6월 16일, 17일인가 중앙당직자 시도당 이렇게 해서 교육을 천안에서 1박 2일로 교육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주최로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총선에 대비할 부분, 또 지금 우리 공화당은, 또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1박 2일 동안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시도당은 시도당대로 토론을 통하고 그러한 건의사항들을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같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각 조별로, 각 시도당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각 시도당의 중심은 시도당 위원장님이고 또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항상 당의 당대표가 희생하듯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다. 또 이명호 우리 강원도당 위원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의 최고임도 겸하고 계시고 이번에 당명에 의해서 강서구청 구청장 보궐선거에 고향이 강릉이시고 출전이시고 요즘은 이제 그 강서구의 4번의 구의 의원과 구의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당에서 이번에 가셔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강서 국민들한테 수도권의 중심이잖아요. 좀 알리고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에도 김찬수 상임 고문님이나 오늘도 방금 제가 통화했지만 강릉의 김정 동지 선배님들이 좀 몸이 많이 편찮아서 항상 제 걱정은 동지들 혹시나 어디 몸이 아프신가 얼굴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 걱정이 제일 앞섭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제가 함종인 위원장님한테도 옆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창당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이 6년은 이미 넘었고 6년 6개월째 들어가거든요. 6년 6개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대신은 그때부터 이게 시민단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탄핵 정국의 그 12월달 1월 2월 3월 그 3월 10일까지의 그 태극기 운동, 태극기 혁명의 과정을 보면은 뭔가 많이 우리가 응원을 줬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때 탈당을 하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 탄핵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버텨야 된다. 지금 아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 아직 만나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탄핵을 그냥 묻고 가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서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부 조작, 선동을 좌파, 우파, 언론, 방송이 가리지 않고 6개월 동안을 선동한 겁니다. 좌파는 자기들의 세상, 붉은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의 깃발을 들었고, 거기에 들떨어진 안철수 같은 사람이 문재인이도 나오기 전에 탄핵해야 된다고 끝까지 제일 먼저 앉아있던 사람이, 그때 안철수도 간첩이 있냐 했더니 대한민국 간첩 없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간첩이 있냐, 이런 사람이라. 또 김무성이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소위 내각제를 통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 이러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각제 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시켜서 그 다음에 바로 내각제 개헌을 들어간다. 그것은 뭐 제가 이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게,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뭐 실형 뭐 6개월 받았던 거 같아요. 2017년 2016년 12월 31일 날 뉴욕을 찾아가잖아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2017년 1월 5일 날 반기문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발표를 합니다. 권력 분석하겠다.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소위 좌우 언론의 합작, 야합주야.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 정치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좌우에 정치하는 자들, 쓰레기 같은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냥 90일 만에 탄핵해버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러한 절차,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한 절차로 거든요. 이상민 장관 이번에 탄핵 소추하는데 167일 걸렸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탄핵 소추돼가지고 탄핵 선지에서 탄핵 결정하는 167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토론 한 번 안 했어요. 유일하게 저 혼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6년 12월 8일 날 탄핵 소추장에 들어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유일하게 저 혼자 신청했어요. 정세균 의장 발표 못한다. 의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의총자리에서 김무성 탄핵 바로 62놈이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도장 찍으러 가지 바로 30분 전에 새누리당 의총이 열린 겁니다. 누구 한 사람도 좌파 언론 혹은 조중동 언론에 지킬까봐 누구 한 사람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소리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나와서 얘기할 사람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저 혼자 나와서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은 나라 망한다. 그때 당신들 다 책임져라.
그게 지금의 정치권입니다. 제가 우리 구호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하는 그 가진 자들, 정치하는 자들, 그 두려움의 모습들, 촛불에 불타 죽는다고, 공개적으로 촛불에 불타 죽는다고. 지금 도지사는 누구면 촛불 광장에 가서 좀 배우자 이런 말을 하고, 저한테도 하루에 3,000통씩 문자 들어옵니다. 저는 전화번호 안 바꿨어요. 대부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다 바꿨습니다. 도망가 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짬짬이 해가지고 내각제 하면은 좌파들하고 손잡고 마르고 닳도록 기득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바른정당인가 그거 만들 때 여러분들 이게요. 왜 새누리당에서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왜 다 탑당이가 나갔을까요? 정진성은 그때 원내대표라서 못 나갔어요. 왜 다 나갔을까요? 가진 자들 돈 재산 1순위부터 10순위가 왜 다 나갔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뒤에 칼 꽂으면서 나만 살면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때 이미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그 5.16 혁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경제의 기틀을 중화학공업, 화학공업 등등 해가지고 조선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기틀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열매들을 소위 부수라는 우리 쉽게 말하는 부자들이 그 열매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잘해서 돈을 다 가진 줄 알고 자기들이 잘해서 권력을 가진 줄 알고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이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벽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기득권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들과 싸우고, 좌파들하고 더 싸웠죠. 그건 뭐냐? 이미 저는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기득권의 벽이라는 것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소위 깡패 집단 같이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 골목대장 노릇을. 그게 쭉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우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기득권 세력하고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이 합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소위 비기득권이에요. 비기득권. 그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나라 복지국가였거든. 복지국가. 마지막에 그것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니까 기득권보다는 중산층 이하 서민분들, 어려운 분들의 모든 정책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파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친박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가 하나도 친박에 대장이 없어요. 왜? 청와대에서 절대 안 된다. 서충원 너도 안 돼. 최경환 너도 안 돼. 다 안 된다. 친박에는 이인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들은 거의 다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올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 가진 자들이 또 언론에다가 보통 정치하는 사람, MB가 그런 거 잘했잖아. 잡습니다. 조선일보도 잡고, 이 마이크가 왜 잡거든? 조선일보도 잡고, 중앙일보도 잡고, 뭐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들과 주고받는 그런 묵시적 그런 걸 합니다. 못하죠. 우명우 수석이, 뭐, 그것도 대국 같은 사람인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주 수사 안 들어갔으면 조선일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대로 자기들의 회사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우리한테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한테 베풀어주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 많은 공적인 자리들을 비워두고 못 있느냐. 엄청나게 한 사람 한 사람 선정할 때 고민을 되게 했던 흔적들이 있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도와줬던 사람들은 섭섭하다. 나는 도왔는데 왜 뭐 우리는 이 사람도 다 공직하고 저 사람들 우리는 못 가냐 하는 불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자체가 저항 세력이 생긴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루어진 그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에 빠져있는 세력들, 주사파를 중심으로 그러한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정권만 바꾸면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소위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배신하고 가진 자들, 저 아버지 국회의원에 있던 사람들 다 제가 두려우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게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행위라 반역행위. 이 반역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묻고 가자 라는 것은 역사에 대단한 오점을 남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라는 얘기들이 이번 총선을 끝나면 나옵니다. 이현직 정부제라고 이미 그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기독권의 나라가 된다. 일본을 보시면은 기독권의 나라예요. 일본은. 근데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갖춰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버티지. 한국이 일본 같은 기독교의 나라, 대대손손 물려받는 그런 상황 됐다고 하면 바꾸지. 이런 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 탄핵 문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조직 탄핵에 저항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 대통령께서 주신 당명 그대로 강령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를 우리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탄핵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탄핵이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탄핵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다시 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8월 30일이 창당 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8월 30일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교육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도 올리겠습니다만은 창당 6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당 6주년 행사를 문경세제 야외 음악당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8월 30일 오전 11시에 창당식을 가지고 오후에는 우리 공화당 제3차 종국당원 단합대회도 오후에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많은 전국의 동지들이 제가 교육을 가보면은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지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눈빛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고 8월 30일 창당 기념식 또 전국 단합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의, 또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당 끝나고 이제 제주도당은 제가 제주도당 분들이 한번 올라오시는 집회를 하러 올라오시는 시간에 같이 한번 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조원진 당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